자, 오늘은 把备实在. 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수 구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특수 구문은 좀 간략하게는 설명하고 나가기 위해서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씩 살짝 살펴볼게요. 대신에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把자문 같은 경우 지금 문장이 我们把挫折作为垫脚石.垫脚石 하면 디딤돌이에요. 자, 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把자는 항상 명사구랑 잘 연결이 돼요. 그쵸? 그래서 전치사구를 이루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보통 동사. 무조건 동사여야 돼요. 형용사는 나올 수가 없죠. 이 동사가 수어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때 우리가 틀리는 유형, 잘 틀리는 유형 뭐냐? 자, 받자문은 뭘 강조하냐면 학생들은 보통 목적을 강조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처리 대상, 처리 방식. 죄송합니다. 처리 방식.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어떻게 처리하냐를 강조해요. 그러면은 이 청회는 절대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청회는 영어로 따지면 자동사 같은 느낌이에요. 주어가 뭐가 되는 거지 이 목적 대상을 처리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독해일부 문제로 나온다면 받자와 청회이고 함께 쓰이면 틀린 문장이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받자문은 일단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 그럼 우리가 어법을 배울 때 적어도 여러분들 부사어 순서, 기본적인 부사어 순서 외우셨나요? 부, 조, 전.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부사, 조동사, 전치사순. 그래서 부사, 조동사, 전치사는 일반적으로는 부사와 조동사가 어디 가야 된다? 적어놨네요. 부사와 조동사는 바 앞에 위치해야 된다. 그럼 거꾸로 바 앞에 위치하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라고 조금 의심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자는 처리 방식을 강조한다. 하나, 그리고 동사는 청회가 될 수 없다. 물론 부사, 조동사는 받자 앞에 위치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빼이자문인데 학생들이 되게 빼이자문을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빼이자문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부정 형태의 빼이자라서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일단 보겠습니다. 人不应当被情绪所支配. 자, 支配는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빼이자가 보이는데요. 자, 빼이는 자, 이렇게 체스크를 해볼게요. 수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여기는 수어를 함께 썼네요. 자, 앞에 있는 게 피해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가해자, 그리고 보통 동사. 자, 역시 빼이자도 무조건 동사가 나와야지 형용사는 올 수 없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은 피해자, 사람은 정서에 뭐한다? 지배당한다. 요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뭐뭐 의해 뭐뭐 당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피해자, 가해자, 동사로 나뉜 다음에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 동작을 당한다. 그래서 사람은 정서에 지배당한다. 하지만 뿌잉땅이니까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자, 가해자, 동사 요게 이제 형식이 이루어지느냐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생략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자문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사형문을 얘기합니다. 사형문은 어렵지 않아요. 역시 사형문은 표시를 좀 다르게 할게요. 사형문은 항상 여기다가 정리를 하시고 사형문이 바빼이랑 다른 건 뭐냐면 바로 바빼이랑 다른 건 사형문은 사역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얘 자체가 수로예요. 뒤에 있는 동사 다시 문장이 나오긴 하지만 이 동사랑 함께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뭐뭐하게 만든다로 끝나기만 하면 돼요. 누가 시킨다? 앞에 있는 주어가. 그러면 뒤에 있는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얘 A가 되겠고요. 이 A가 뭐뭐 하도록 얘가 시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赵明光是候鸟迷失方向 이러면 일단 호우냐오가 방향을 잃어요. 호우냐오가 철새죠. 철새가 방향을 잃는데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조명광, 우리 네온사인 같은 이런 조명빛들이 뭔다? 이 철새들이 방향을 잃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짜이가 있지만 짜이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장이고 밥베이스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적은 것들 간략하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문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예문을 보시면요. 지금 받자문이 잘못 쓰인 경우가 먼저 나와 있는데 1번 보세요. 我们应该把过去的挫折成为今天的垫脚石. 아까 했던 문장이죠. 자, 일단 뭐가 틀렸다? 예, 청회가 나왔어요. 틀렸어요. 무조건 청회가 나오면 틀린다고 했었습니다. 我们把过去的挫折应该作为今天的垫脚石. 자, 인가의 조동사죠. 아까 조동사는 무조건 바 앞으로 가야 된다. 역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过去的挫折应该把我们作为今天的垫脚石. 자, 과거의 좌절 이렇게 나와서 아까 형식은 사실 틀려 보이지는 않아요. 조동사도 앞에 있고 받자문에 쪼에도 썼고. 하지만 받자문은 주어가 어떤 동작,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 방식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럼 쪼웨가 되다는데 삼는다는 뜻인데 좌절이 뭔가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그럼 주체가 잘못된 거죠. 받자문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체는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 주로 사람이거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고 우리가 과거의 좌절을 오늘의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 요게 이제 정확한 문장이 되겠죠. 이제 받자문 어떤 문장들이 틀렸는지 알겠죠? 예, 다음 예문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1을 보시면요. D가 이미 정답으로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城市的照明光却常常被他们迷失方向. 자, 일단 빼가 나왔어요. 제가 빼이 나왔는데, 이건 소어는 없어요. 그럼 동사를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미시.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된다 했죠? 앞에가 피해자, 여기가 가해자, 동사인데, 조명광이 방향을 잃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이 문장은 틀렸다는 사실 빨리 알아야 돼요. 아까 예문으로 조명광이 누가 철새들이 방향을 잃게 만든다. 기억나시죠? 그거는 어떤 문장을 써야 된다? 사역을 써야 된다. 예, 요렇게 기본적인 패턴만 잘 알고 있으면 응용을 금방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